제가 23년 동안 대치동, 반포동, 강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 특히 유아나 초저 어머님들 계시면 지금부터 제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로 양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부 한다와 안 한다. 딱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중1, 2가 딱 되면 공부를 한다. 아,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정쩡한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즉 사춘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요, 즉 한다. 이 케이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얘가 막상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달려야 될 시기에 사춘기가 오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한다. 그죠? 이게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어떤 릴스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들리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잘 들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이, 한 가지 결론이, 왜 안 할까? 중학교 1, 2학년 때. 이거는, 유전자적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아이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작용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 대단히 미숙하고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들 좋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난 요즘 이게 너무 하기 싫다? 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랬어?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는 바람에 아이의 인격이나 인성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 딴에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엔간하면 다 해준다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비위를 맞추고 아이를 감정적으로 우리가 안아주고 포용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이의 인성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잘못됐다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성이라는 건, 아,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끝까지 해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올바르게 인성적으로 아이의 가치 판단이 서 있고, 아이가 그런 인식들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조금만 하다가 어려우면,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이 올바르게 자리 잡혀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중학교 1, 2학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애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똥꼬집, 고집만 센 거고,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해서 안 한다 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아, 초등 학부모님들 제 말씀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저를 처음 보신 학부모님들, 저는 23년 동안 대치동, 반포동, 강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완전히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 어설픈 사람 아니에요. 이 완전한 전문가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폭탄 발언할 겁니다. 폭탄 발언. 학부모님들, 제가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강사라면, 스승이라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게 만들어 주려는 거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강사나 학교 교사분이 계시면 댓글 한번 올려보세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내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설프게 한 애들 1, 2년, 2, 3년 가르쳐보고 저랑 그따위 얘기하지 마시고, 뭐냐면 폭탄 발언. 제가 23년 동안 가르쳐보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을 공부를 잘하게끔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은, 강사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최소한 5년 이상 교육에 몸담았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거예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백약이 무약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야? 아니, 학부모님 생각해보세요. 학부모님, 아니, 선생이야. 저를 무조건, 저 선생님 좀 뭔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좀 약한 분이네. 아니, 애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스승이고 강사 아니야? 학부모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누구보다 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중학교,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1, 2 때 애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안 하려고 그래요. 애가 수업 시간에 단 5분도 집중을 못해요. 학부모님, 그런 아이를 어떻게 잘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고 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선생님, 저도 아는데 제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하게끔, 그나마 뭐 1등은 아니더라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라고 제가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교육이나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학부모님 어떡하죠? 죄송하지만 그게 대단히 안타깝지만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진짜 1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학생을 어떻게 잘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만약 학부모님이 강사하고 스승이야.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 눈도 잘 안 쳐다보고 수업에 아예 집중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님? 방법이 없죠. 두 번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저는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그런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제발 좀 보여주세요.
유아나 초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애 비위만 자꾸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최선의 교육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뭐 공부를 꼭 잘해야만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뭐 합니까? 뭐 공장 가서 기술 배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딱 한 가지. 그렇지.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대략 5학년 때까지 어떻게 부모가 끌고 가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학원 보내놓으면 애가 알아서 공부 잘하겠지. 난 정말 안타깝다. 학부모님들 나 진짜 안타까워서 이 영상 찍은 건데 속상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3년 동안 다시 아닌 건 아닌 거다. 자, 예를 들면 애가 공부하기 싫대. 저도 이제 곧 영어 인강 수업이 있어서 딱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대요. 엄마가 아무리 우리 아들, 딸을 설득해서 공부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애가 공부하기 싫대. 그러고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 학부모님들 아닌 건 아닌 거야. 단호하게 할 땐 굉장히 단호하게 훈육해야 돼요. 소리 질러서 감정적으로 훈육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조용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의 그 한두 마디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깨춤추면 안 돼요. 이 얘기도 잘 새겨 들으세요. 제 얘기. 아이와 그런 식의 충돌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가 눈물을 보인다던가 엄마 아빠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럼 애는 딱 그걸 이용해 먹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럴 때 제가 권위라고 표현해 줬잖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닌 건 아닌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단호함.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냐면 죄송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중1, 2 때 공부할 생각이 없다. 진짜 한 10만 명 중에 한두 명 예외. 뭐 예를 들면 중3 때까지 팽팽 놀다가 갑자기 고1 가서 대우 각성을 하고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정신 차리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케이스 한두 명 빼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중1 때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럼 공부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 그래서 유아 초저 어머님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애가 지금 또 여기다 대고 태클 걸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애가 막 중1, 2 때 중2, 중3 때 정신 차리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애는 공부할 생각이 없어. 근데 학원에 가서 단 한 개라도 외워오라고. 단 한 개라도 배워오라고. 안 가는 게 나아요, 학부모님. 진짜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러고 저희 블루 오션반, 레드 오션반, 딥퍼플반 수업 듣는 모든 오고형 학생들 잘 들어 제 얘기. 나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줌 수업을 하는데 모니터를 끄고 수업을 듣는다. 줌 수업을 하는데 목소리를 안 낸다. 이거는 애가 공부하기 싫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건 뭐라 해도 뭐 핑계 필요 없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한두 명 빼놓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줌 수업을 하는데 모니터를 안 켜거나 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말에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하지 않는다?
저는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요. 어쨌든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어떤 시원한 솔루션을 지금 안 드렸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영어 인강 수업 끝나고 저녁 10시 반에 또한 아주 중요한 라이브 방송을 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저랑 교육 전문가 저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심층 고민을 해보시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다만 다시 한 번 더요. 유아 초저 어머님들 어릴 때부터 애 인성 교육을 진짜 제대로 시켜야 돼요. 인성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1, 2가 돼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타깝다. 네, 저녁 든든하게 드셔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떤 학부모님이랑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상담 해주다가 깝깝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23년 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있잖아. 이 막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싹 스치는데 막 깝깝한 거야. 전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 시청자분들, 제 오작교님들, 제 팬분들 의 아이들은 진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된 겁니다. 네. 깝깝하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상하게 제가 라방을 못 끝내요.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내가 엄마들의 마음을 알거든. 아니 우리 자식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참. 저도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답이.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단호하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서 한번 성공해보죠. 자녀교육. 네, 알겠습니다. 저녁 때 라방에서 뵐게요. 들어가세요.